수업을 시작합니다. 구독, 좋아요. 시작합니다. 자, 지난 시간에 배운 거 다시 한번 복습하고 가보도록 하겠습니다. 흥선대원군은 경복궁 중건 비용을 충당하기 위하여 고액 화폐인 당백전을 발행하였다. 자, 당백전의 발행은요, 물가 상승을 가져온다는 거 반드시 기억을 해주시고요. 자, 그 다음 가겠습니다. 신미양요 이후 흥선대원군은 통상 수교 거부지를 천명하기 위해 전국적으로 척화비를 세웠다. 이렇게 기억해 주시면 되겠습니다. 자, 영원할 것만 같던 흥선대원군의 권력은 10년을 가지 못합니다. 참 그래서 빅뱅의 지드래곤이 대단한 것 같습니다. 좀 예언자죠. 영원한 건 절대 없어 라는 말을 남겼죠, 노래에서. 그 부분을 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잠깐만 먼저 보시면요, 표를 잠깐 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이거는 지울까요? 자, 우리가 이렇게 여기다가 한번 간단하게 좀 표시를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마이크가 여기까지 좀 안 닿는 것 같은데. 자, 1863년에 흥선대원군이 권력을 차지합니다. 자, 이때 고종의 나이가 몇 살이냐? 12살 귀여운 초등학교 5학년이었습니다. 자, 그러다가 언제까지? 1873년까지. 자, 이때 고종의 나이 22살. 다 컸죠? 22살은 다 컸어요. 아버지의 바지폭에 감싸여야 되는 왕은 아니잖아요? 그러다 보니까 고종이 친정을 실시합니다. 친히 정치를 하는 거예요. 그러다 보니까 이제 아버지의 도움은 필요 없죠. 그래서 흥선대원군이 하야하게 됩니다. 자, 우리가 지난 시간에 흥선대원군에 대해서 4가지 배웠거든요. 통치체제 정비, 경복궁 중건, 민생안정, 통상수교 거부정책. 이 많은 일들을 이 10년 안에 한 거예요. 대단한 겁니다. 저번에도 말씀드렸다시피 흥선대원군은 찬반이 있어요. 긍정적인 부분도 있고 부정적인 부분도 있다. 그냥 자기가 뭐 개별적으로 뭐 좀 긍정적이다라고 생각하는 사람도 있고 부정적이라고 생각하는 사람도 있지만, 민생안정책과 같은 서원철폐라든지 뭐 호포제 이런 것들은 상당히 개혁적이었다, 당시 조선시대에서. 그래서 그런 부분은 또 높이 평가하는 사람들도 있습니다. 자, 이 안에 있었던 일들 잘 기억하셔라 라고 말씀드렸습니다. 자, 흥선대원군이 하야했습니다. 흥선대원군이 강하게 주장했던 통상수교 거부 정책도 이제 무너지기 시작하는 거죠. 그러면서 우리가 드디어 1876년과 1882년에 일본과 근대적 조약을 체결하고요, 미국과 근대적 조약을 체결합니다. 오늘 여러분들은 이 두 가지를 배우실 겁니다. 자, 여기서 미리 공부할 거 말씀드리면요, 체결 배경입니다. 그 다음에 체결 내용, 이 두 가지가 포인트가 되겠다. 어쩌다 체결됐느냐, 어떤 내용으로 체결되었느냐. 쉽게 얘기하면 그냥 연애, 남자친구 여자친구라 생각하면 돼요. 여러분들 뭐 남자친구 여자친구 뭐 연애상 물어볼 때 항상 뭐래요? 뭐 남자친구나 여자친구 사귀면 어떻게 만났는지 궁금하잖아요. 그런 거 물어보고, 또 데이트 어떻게 했는지 물어보잖아요. 그런 거하고 똑같은 거예요. 일본과 어떻게 조약을 체결했니? 그 내용은 어떠하니? 미국과 어떻게 그 조약을 체결했니? 너 왜 안 되니? 자, 그리고 내용은 어떠하니? 오늘 메인은 이게 되겠다라고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자, 그러면 가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볼게요. 자, 통상개화론이 대두가 됩니다. 박효수, 오경석, 유홍기가 나옵니다. 오경석, 유홍기는요, 여러분들 그 신분이 뭐냐면 역관입니다. 역관 외교관이죠. 청나라를 왔다 갔다 하면서 선진 문물을 빨리 접할 수 있었기 때문에 상당히 개방적인 사고를 가진 분들이고요. 자, 여기 있는 박교수, 여러분들 제너럴 셔먼호 사건 아시죠? 너무 혀를 굴렸나요? 자, 제너럴 셔먼호 사건 때 평양감사를 했던 사람이 바로 박교수입니다. 제너럴 셔먼호를 불태운 사람이라고 생각하시면 돼요. 자, 이 박교수의 할아버지가 있습니다. 그랜드파 누구냐? 박지원입니다. 자, 박지원은 양반전이라든지 또 쓴 책 중에 청나라에 갔다 와서 청나라 문물을 소개한 열하일기라는 책도 있습니다. 실학자예요. 그러다 보니까 개화의 할아버지를 보면서 빨리 눈을 뜰 수가 있었습니다. 자, 이분은 흥선대원군의 통상 수교 거부 정책은 잘못됐다. 빨리 문을 개방해서 빨리 서양의 문물을 수용해서 나라를 강하게 만들어야 된다는 주장을 하고 있었습니다. 하지만 흥선대원군 때문에 숨죽이고 있었죠. 자, 이런 상황에서 일본 안에서는 정한론이라는 게 대두가 됩니다. 말 그대로요, 한반도를 정벌하자는 이론이 되겠습니다. 자, 일본의 메이지 유신, 일본의 근대화입니다. 메이지 유신 이후 일본이 급성장합니다. 그래서 조선과 관계를 재정립해야 된다는 요구가 있었고요. 이에 흥선대원군은 너희 쪽발이하고는 관계 재정립하기 싫다라고 거부합니다.
이에 격분한 일본 내에서 한반도를 이참에 정벌해버리자라는 이론이 등장을 하고 있는 상황이었다. 당시의 시대적 상황이었고요. 이러한 상황 속에서 흥선대원군이 하야하면서 통상 수교거부 정책에 약간 완화가 이루어집니다. 자, 그리고 이제 운요호 사건이 발생을 하는데요. 제가 지난 시간에 설명하면서 말씀드렸던 것처럼 얘네들이 배를 몰고 와가지고 이 배에서 뻥뻥 포를 쏴대면서 문호를 개방시키는 걸 포함 외교라고 합니다. 미국이 일본한테 했잖아요. 똑같이 합니다. 운요 와가지고 포를 막 쏩니다. 우리 피해 엄청났습니다. 하지만 일본은 전혀 피해가 가지 않았어요. 왜냐하면 일본의 운요의 대포는 사정거리가 엄청 많이 나갔고요. 우리는 가다가 바로 떨어졌거든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일본은 돌아가서 너희들이 쏜 대포의 운요가 부서졌다. 거기에 대한 보상을 요구를 합니다. 당시 요구했던 금액이 엄청났기 때문에 우리가 뭐 해줄 수가 없었어요. 그래서 나라의 문호를 개방해주는 조건으로 마무리 짓게 됐죠. 즉 운요 사건, 1875년에 일어난 운요 사건은 1876년에 강화도 조약의 직접적인 배경이다. 자, 이건 국내의 배경, 직접적인 배경이라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하지만 정말 급하게 조약을 체결하다 보니까 우리가 준비가 너무 안 됐어요. 그래서 완전한 불평등이었다. 완전한 불평등. 강화도 조약은 뭡니까? 최초의 근대적 조약이다. 이거 말고는 완전한 불평등. 자, 그럼 그 내용들을 우리가 하나하나씩 봐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먼저 사료로 톡톡 가볼까요? 자, 항상 시험은 사료와 함께 나온다라고 말씀을 드렸고요. 잘 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갈게요. 자, 강화도 조약입니다. 당연히 사료와 함께 보셔야 되고요. 자, 1관부터 9관까지 보면서 해석해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자, 1관, 조선은 자주국이며 일본과 평등한 권리를 가진다. 와우, 되게 좋은 내용이네요. 좋은 내용이 아닙니다. 조선은 자주국이니까 청나라 간섭하지 마. 조선은 내가 꿀꺽 먹을 거야. 청나라 간섭하지 마. 청의 간섭을 배제하기 위한 내용이고요. 자, 4관 볼까요? 세 군데를 개항하라라고 되어 있습니다. 어디냐? 먼저 부산이요. 그 다음에 어딨니? 원산과 인천을 콕 찍어서 개항을 요구합니다. 자, 이유가 있겠죠. 이 세 군데를 찍은 이유는 첫 번째, 부산은 일본과 제일 가깝기 때문에 경제 교류가 많았습니다. 경제적인 목적으로 개항을 요구했고요. 자, 원산은 러시아의 남하 정책을 막기 위한 수단이었기 때문에 군사적 성격이 강했습니다. 자, 인천은 배 타고 바로 한양으로 들어갈 수 있었기 때문에 정치적 성격이 강한 개항이었습니다. 즉, 일본 지 마음대로, 지가 원하는 대로 세계 항구를 개항하게 됩니다. 자, 7관 갈까요? 일본군 항해자가 자유롭게 해안을 측량할 수 있답니다. 해안 측량권입니다. 이거 어떤 거냐? 진짜 황당 이런 황당이 없습니다. 주말에 집에 있는데 띵동 누구세요? 오늘 너희 집 털 건데 집에 뭐 있는지 보러 왔어. 이거예요. 해안 측량권은 말도 안 되는 겁니다. 완전한 불평등이죠. 9관 갈까요? 잠깐만요. 자, 양국 국민은 임의로 무역을 하며 양국 관리는 조금 더 이에 관여하거나 금지 또는 제한하지 않는다. 자, 10관 보겠습니다. 일본 애들이 잘못하면 재판 일본 애들이 하겠다는 거예요. 영사 재판권입니다. 완전한 불평등 조약을 보여주고 있습니다. 자, 성격 갈까요? 이 중에서 어떤 게 중요한 거니? 두 가지입니다. 최초의 근대적 조약이다. but 불평등 조약이었다. 자, 조선을 자주국으로 명시했으며 부산과 두 개 항구를 개항했으며 일본 상인의 자유로운 무역 활동을 보장했으며 조선 연합에 대한 해양 측량권과 영사 재판권을 허용했다. 이 모든 것들은 주권 침해와 일본의 정치적, 경제적, 군사적 침략의 의도가 담겨있다. 이걸 사료와 함께 기억하셔야 됩니다. 자, 강화도 조약이었고요. 자, 강화도 조약 체결하자마자 부속 조약 두 가지 조약을 더 체결합니다. 자, 첫 번째는 조일 수호 조교 부록이고요. 두 번째는 조일 무역 규칙입니다. 자, 조일 수호 조교 부록은요, 개항장, 부산, 원산, 인천에 일본인들의 집단 거주지를 설정합니다. 이걸 뭐라고 하냐면요, 일본의 거주지를 조계라고 이야기합니다. 조계를 설정했다. 쉽게 얘기하면 한인타운 같은데요, 한인타운, 일본인들. 그리고 이 개항장에서는 일본 화폐를 사용할 수 있게 해줍니다. 이것도 말도 안 되는 거죠. 자, 그리고 조일 무역 규칙 볼까요? 우리나라의 쌀을 일본에 무제한으로 유출을 허용합니다. 그리고 하나 더 갈까요? 무관세입니다. 무관세. 자, 관세라는 건 뭐냐? 여기 어떤 A라는 물건이 있어요. 자, 이게 뭐 어디에서 100만 원인데 이게 우리나라에서 국내에서 팔 때는 이게 120만 원에 팔리는 겁니다. 플러스 20만 원이 뭐냐? 관세예요. 자, 왜 관세가 필요하냐? 우리나라 무역을 보호하기 위해서죠. 왜냐하면 외국에서 물건이 싸게만 계속 들어와 버리면 국내 산업이 망하잖아. 자, 예를 들면 가방 만드는 명품 가방이 계속 들어와. 관세도 안 붙여서 싸게 들어온다면 국내 가방 업체는 다 망하는 거예요. 근데 관세를 붙이는 거죠. 근데 지금 관세를 붙어도 국내 가방 업체 다 망해요. 그죠? 아무리 비싸게 팔면 가격을 올리면, 뭐 언론에 보면 우리 대한민국 사람이 약간 좀 뭐 호구다 뭐 이런 표현 하잖아요. 가격을 올리면 더 잘 나간대.
모르겠어요. 그게 진짜인지 아닌지는 알 수는 없습니다만은, 진짜면 좀 이게 좀 한 번쯤은 고려해봐야 돼. 그런 문제가, 심각한 사회 문제가 아닌가, 이런 생각을 좀 하는데요. 자, 여하튼, 이게 관세예요. 근데 이게 무관세라는 것은 국내 산업을 보호할 수 없었기 때문에 좀 문제가 있다. 이렇게 볼 수가 있겠고요. 자, 지금까지 강화도 조약이었습니다. 자, 다음 누구랑 보느냐? 미국과의 조약을 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조미수호 통상조약인데요. 자, 먼저 여기서 중요한 건 바로 이 배경이 되겠습니다. 배경. 조미수호 통상조약의 배경이 되겠습니다. 자, 일단 청나라가 알선해줍니다. 알선해주는 건 중매해주는 거, 중매. 한마디로 미국하고 우리나라가 결혼하는데 중매를 누가 받은 거야? 청나라가 봐준 거예요. 왜? 러시아하고 일본이 먼저 우리나라하고 결혼할까봐, 먼저 우리를 먹을까봐, 그게 걱정돼서 러시아와 일본의 견제, 주로 러시아가 되겠습니다. 하지만 일본도 포함되어 있다. 그래서 조선에 대한 본인의 종주권을 확립할 목적으로 미국을 끌어들이는 거죠. 왜? 내가 미국 소개시켜서 미국과 수교해서 봐라! 조선 내 말 잘 듣잖아! 내가 조선의 진짜 준이라는 걸 과시하고 싶었습니다. 그래서 황준생이라는 사람이 쓴 조선 책략이라는 책을 김홍집이 가지고 들어옵니다. 김홍집이요, 강화도 조약 체결한 다음에 우리가 수신사라는 걸 파견해요. 일본의 문화를 배우러 우리가 수신사들이 갑니다. 그때 김홍집이 가서 가지고 온 책이 이 조선 책략이에요. 이 책이 고종한테도 주고 고종이 보니까 괜찮거든? 그래서 널리 알려지게 되고 소위 말하면 요즘에 베스트셀러가 됩니다. 그래서 젊은 개화 지식인들 사이에서 야, 이거 미국과 수교 무조건 해야 된다 라는 분위기가 만들어지는 거죠. 자, 조선 책략의 내용이 어떤 내용이냐 한번 볼까요? 자, 이런 내용입니다. 황준현, 우리나라 말이고요. 중국말로 하면 황준현 되겠습니다. 자, 러시아가 강토를 공략하려 한다면 반드시 조선이 첫 번째일 것이다. 러시아를 막을 수 있는 방법은 무엇인가? 오직 중국과 친하며 일본과 관계를 맺고 미국과 연합해야 된다. 자, 근데 우리나라는 이미 중국과 일본과는 관계를 맺었습니다. 남은 건 누구예요? 미국과 조약을 맺자라는 내용이 되겠습니다. 자, 그래서 이제 미국과 조약이 체결되는데요. 요거는 조금 괜찮은 게 있어요. 조금 괜찮은 게 있습니다. 자, 뭐냐? 일단 이렇게 적어볼게요. 굿, 좋은 거 두 가지, 안 좋은 거 두 가지, 이렇게 설명하겠습니다. 자, 먼저 좋은 거. 거중 조정. 자, 중대한 일이 발생했을 때, 조선에 큰 일이 발생했을 때 본인들이 도와주겠다는 겁니다. 좋은 거죠. 두 번째, 관세를 부과합니다. 자, 우리나라가 최초로 관세를 부과한 나라가 어딥니까? 라고 물어보면 미국. 자, 영사 재판권과 최후국 대우는 불평등 조약이죠. 여러 번 했습니다. 잘못하면 지구 나라 가서 재판받는 거, 무조건 잘해달라고 하는 거, 완전한 불평등 조약이죠. 자, 조미수호 통상조약이 82년에 체결되고 우리나라에 미국 공사관이 설치됩니다. 이때 미국 공사관 때 이때 누가 와요? 유진초이가 오죠. 드라마들 안 보시나 봐요? 드라마 보시면 아시죠? 네, 이병헌 나왔던 요 사람이 와요. 요 사람이 옵니다. 요 사람이 미국 공사관으로 옵니다. 미국 공사관으로. 네, 드라마 안 보셨죠? 네. 7월달에 시간적 여유 있을 때요. 이 미스터 선사인인가요? 요거 보시면 딱 이 시대예요. 1880년대 전후를 배경으로 한 드라마입니다. 언제까지? 1910년대 국권의 피탈까지. 정말 드라마 잘 만들었던 내용인 것 같습니다. 자, 그리고 갈까요? 조선의 보빙사를 파견합니다. 이게 사절단이에요. 좀 이따가 미국 가서 정말 어안이 벙벙하게 찍은 보빙사 일행의 사진도 한번 저희가 봐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미국과의 조약이고요. 자, 이제 미국과의 조약 이후로 여러 나라들과의 조약이 뻥뻥 터지게 됩니다. 자, 내용을 한번 볼까요? 먼저 영국, 독일, 러시아, 프랑스입니다. 여기서 볼 거, 프랑스. 프랑스와의, 아니, 왜 안 나오냐? 프랑스와의 조약이 제일 늦습니다. 이건 무슨 문제 때문에 그러냐? 천주교. 천주교, 포교 문제가 해결이 되지 않았기 때문에 가장 늦게 체결합니다. 그리고 천주교 우리 쳐들어왔었잖아요. 네, 프랑스가. 그 앙금도 있었겠고요. 자, 영국, 독일, 프랑스는요, 전부 청나라가 중재합니다. 너 한번 이렇게 수교 맺어봐라. 근데 러시아는 우리가 독자적으로 수교를 했다는 또 의의가 있습니다. 자, 그 다음으로 갈까요? 자, 아까 했던 내용이고요. 자, 청해 외교관이 조선 책략을 통해 조선이 미국과 수교할 것을 제안한 까닭은 무엇인지 말해보자. 러시아와 일본을 견제하고 조선에 대한 청해 종주권을 강화하기 위해 미국과 수교할 걸 제안했다. 두 가지네요. 자, 그 다음 갈까요? 자, 보빙사가 되겠습니다. 8명의 조선 관리가 가서 미국에서 이렇게 활동을 했던 사진이 되겠습니다. 자, 그 다음 가볼까요? 자, 아니, 잠깐만요. 자, 보빙사의 행로는 어떻게 가시냐? 한번 볼까요? 자, 제물포를, 아까 했던 제물포 나왔네요. 제물포를 거쳐서 요코하마, 샌프란시스코, 워싱턴, 뉴욕, 보스턴. 예.
가보고 싶네요. 저도 보빙사가 되고 싶어요. 미국은 진짜 한번 가보고 싶은 나라 중에 하나예요. 되게 좀 재밌을 것 같은. 자, 보빙사 활동 볼까요? 자, 활동은 뭐 이렇게 뉴욕 헤럴드 기사라든지 뭐 이런 데 되어 있습니다. 자, 보빙사가 머물던 보스턴 밴덤 호텔에 태극기가 개양되어 있음을 확인할 수 있겠습니다. 자, 계속 갈까요? 자, 넘어가겠습니다. 자, 개화 정책의 추진과 개화 정책의 추진과 반발. 요거는 다음 시간으로 진행을 하도록 하겠습니다.